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증시의 흐름과 함께 삼성전자가 왜 20만원까지 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 방송 전에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증시 상황을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약 920포인트대, 그러니까 과거 이제 고점대 저항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위로 올라간 게 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전고점 저항대는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정이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게 전고점 돌파와 함께 신고가 패턴으로 연계되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차트만 봐도 굉장히 사실 이쁜 상황이다라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기간에 이제 하방 추세죠. 하방 추세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4000P를 재탈하는 모습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현재 22평대 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이번 주 추가적인 또 조정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 2평에 또 뭐가 나온다. 5와 2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라는 게 나와주면서 정배열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배열이 나오는 거는 또 단기 시세 분출의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는 만큼 증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현재 기대되는 게 많아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엔캐리트 청산 관련된 리스크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뭐 하겠다,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 발표 보도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뭐 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는 수준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최근 또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이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어떤 자산 시장은 거의 연동돼 있다 보면 좋아요. 아무래도 어떤 이유 없는 하락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무너지면은 뭐 비트코인도 타격받는 게 당연한 거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던 부분이 이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 오늘장에 또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반등세를 잡으면서 증시 상승의 탄력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최근 비트코인이 사실 하락하는데 저는 이유가 없다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원래 뭐 비트코인은 실물 없는 뭐 화폐다, 뭐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에 투자 도박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현재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 급락하니까 2조 원을 현금에 쌓았다라고 해요. 물론 이 비트코인 급락에 따른 얘네는 비트코인 시세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급락에 따라 가지고 이런 배당 지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확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증자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일본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 밑에도 나오지만 이 어디 있지? 일본은 이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데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급락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비트코인 더 사게 유증해주세요, 증자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아마 증자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방어적인 성격으로서 현금 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건 조금 핑계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런 매입 소식이 나와주는 것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비트코인 반등까지 이어질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증시에도 되겠죠. 비트코인 시장도 어쨌든 안정적이어야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시 상승, 그러니까 하방보다는 상승에 대한 탄력을 또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매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5위평을 이탈하고 올려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탈했을 때가 11월 25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탈이 나왔어요. 21일부터. 그러니까 5위평 아래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520평대를 올라타는 순간부터 해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어쨌든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도하고 있다. 근데 역시나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AI 반도체 섹터에 대한 랠리가 이어져야겠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AI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 랠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전에 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만큼 AI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가 있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도 최대 실적, 분기 실적 이런 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지만 사실 지금 시장 탄력에선 계속해서 제외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아무래도 과거와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승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목표가를 베팅하는 것도 맞다라는 거고 전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해주면서 상승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락했어요. 물론 이 하락이 영원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요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삼성이 조금 둔하지만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삼성이 강세는 아니어도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는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오는지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향후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간다 해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면 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었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뿐만 아니에요. 외국인의 비중만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올해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급등 나오는 순간 다 팔아제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외국인과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제가 최근에도 계속 얘기했던 오늘 나온 뉴스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보다시피 이제 삼성이 뭐 한다고 합니까? 내년에 엔비디아 소캠2 물량 절반을 공급한다라고 해요. 절반을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억 기가바이트 중에 100억 기가바이트 정도 이제 규모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약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삼성전자가 이제 약 50% 정도의 지금 이 물량을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SK하이닉스 그 업계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뭐 남은 것 중에 한 60-70% 마이크론이 뭐 한 나머지 가져간다고 하니까 일단 시장은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일단 삼성이 스타트로 절반을 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여기서 뭐 SK, 삼성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TSMC 뭐 이런 구도로 TSMC 마이크론 뭐 이런 구도로 가겠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삼성이 일단 절반을 스타트 끊었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왜? 이 절반을 스타트 끊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건 여러분들이 HBM과 이 소캠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 소캠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 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HBM을 통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 HBM 같은 경우도 향후 몇 년도까지 이제 27년도까지는 뭐 판매 완료됐다. 뭐 물량이 부족하다. 뭐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여기에 대한 반색을 많이 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HBM은 이게 이 패키징 자체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지만 기존의 HBM 같은 경우는 TSMC가 뭐한다? 이거를 GPU와 결합하는 과정을 TSMC가 진행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키징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HBM3에 대한 뭐 밸류체인 재편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이크론 뭐이라든지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런 이 HBM을 생산하면서 여기도 나오는 게 결국엔 뭐다? TSMC가 로직 다이 패키징 허브로서, 그러니까 지금 TSMC는 기존에 이제 이 HBM을 통한 패키징 사업, 그러니까 TSMC가 없으면 사실상 HBM을 가지고서 이걸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과거 HBM4 최종 평가 단계 돌입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도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게 뭡니까? 결국에 패키징이죠. 핵심은 패키징이고 이 패키징이 TSMC죠. 엔비디아가 대만 주요 파운드리 TSMC의 공정을 맡기고 이 패키징에 필요한 필수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TSMC가 여기서 필수 기술이 칩온 웨이퍼온 서버스트레이트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패키징을 진행합니다. 물론 삼성도 가능해요. 근데 삼성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맡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패키징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칩 판매 수익만 남고 패키징 같은 경우는 뭐가 한다? TSMC가 GPU와 결합하는 이 패키징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큰 돈을 벌어가는 건 TSMC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자꾸 삼성, SK하이닉스, 뭐 HBM 이야기를 하지만 HBM의 진짜 승자는 TSMC다 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돈 되는 거는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 사업을 HBM이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소캠이라 했잖아요. 소캠. 소캠은 이제 HBM이랑 달라요. 소캠은 굳이 GPU와 함께 묶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패키징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HBM은 무조건적으로 GPU와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패키징이 되면서 뭐한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장형 메모리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소캠 같은 경우는 뭐다? GPU 옆에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모듈형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굳이 GPU와 패키징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엔비디아가 맨날 보여주죠. 블랙을 뭐 보드 하나 보여주잖아요. 보드 보여주면 여기 막 뭐 GPU 박혀있고 뭐 여기 뭐 이것저것 막 박혀있잖아요. 메모리 칩들. 그러니까 이 GPU가 박혀있으면 이 근처에다가 꽂기만 하면 되는 게 소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향후 뭐가 기대가 되냐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기존에 이제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죠. 실적이 모든 걸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판매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돈 되는 걸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사실상 HBM을 통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거는 그만큼 HBM이 돈이 됐다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돈 되는 패키징 사업 자체를 이제는 TSMC가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하게 됩니까? 모든 수익을 독점할 수 있어요. 독점. 그래서 그 수익에 따른 실적 기대가 엄청나게 급증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향후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럼 소캠이 HBM을 대신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HBM을 대신한다가 아니에요.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HBM 수요도 꾸준할 거고요. 다만 소캠 수요는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HBM이 이전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소캠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 LPDDR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센터라든지 사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HBM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미 돈이 되는 걸 다 해놨죠. 그럼 어느 순간 이 하향 조정이 들어온다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3년 내 시장 규모를 누가 따라잡는다? 소캠이 따라잡는다. HBM을 훨씬 뛰어넘을 확률도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소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HBM의 시장 규모와 소캠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소캠이 HBM의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다. 규모 뛰어넘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스타트 점유율이 삼성이 몇 퍼센트? 50%입니다. 50%. 추가적으로 만약에 SK하이닉스라든지 뭐 마이크론이 이거를 소화 못한다라고 하면은 60% 70%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50%의 이 지금 벌써 점유율이 스타트를 끊어놨는데 중요한 게 뭐다?
속캠이 H밴보다 돈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H밴을 통해서 가지고 갔던 분기 최대 실적, 역대 최대 실적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이게 속캠만 가지고서. 여기 플러스 삼성도 HBM 모멘텀 붙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향후 3년 내로 이런 그 속캠 하나만 가지고서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올랐던 게 뭐예요? HBM 테마를 타고 나서 SK하이닉스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5배가 올랐어요. 5배. 그럼 뭐 이때부터 아니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해도 벌써 2배가 올랐어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이 이제 스타트 지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2배 오르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다 생각해요. 다만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서 풀로 매수하지 마시라. 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조정은 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했던 게 아래로 열어놓고 지금 사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초병 정도만. 그래서 저는 늘 이 구간에서 샀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한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실 20만 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이 속캠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 더 크게 자리 잡냐에 따라서 속캠이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긴 하겠죠. 그래서 활용처라든지 앞으로 더 이 속캠에 대한 확장성이 나오면 나올수록 HBM도 분명히 시장 규모가 커지겠지만 속도를 봤을 때는 속캠이 따라잡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도 말하지만 이런 삼성전자 그럼 내가 지금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그럼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시장에 대한 늘 뭐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장마감, 장전 리포트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매매 전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 희망한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여기 매매 전략 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좀 참고하셔서 분할 매수 타점 도움받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